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자, 내가 돈이 2천만 원 있는데 내한테 투자하라 그러죠. 그러면은 1년 후에 3천만 원이 예상되는 수익을 가져온다 그래요. 근데 시장에서 요구 수익률은 20%입니다. 요구 수익률 20%라는 것은 내가 굳이 여기다 투자를 안 해도 다른 데 어디를 던져도 20% 수익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는 항상 요 20%를 가져옵니다. 요구 수익률. 그래서 여기서 1.2로 나누시면 돼요. 1.2. 1 플러스 R이기 때문에 1.2로 나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돈이 3천만 원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하면 2,500만 원이 된다 봐야 되죠. 2,500만 원. 요게 유입되는 돈이 뭐가 됩니까? 현가가 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란 말이 필요 없죠. 현가와 현가를 갖고 오셔야 돼. 자, 뺍니다. 유입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뺐을 때 뭐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 투자 채택되는 것은 순현가법. 나눴을 때 1보다 크면은 투자 채택되는 것은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에 이때 할인할 때 할인율 뭐 썼습니까?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 썼죠. 이때 할인할 때 뭐 썼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요구 수익률을 썼어. 근데 내부 수익률을 할인할 때 요구 수익률 쓰시면 안 돼. 왜?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기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할 때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기대가 요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이 된다 그랬죠. 이때 기대하고 내부는 같은 말이야.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크면은 투자가 채택이 된다 봐야 돼요. 자, 이때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유입현가와 유출현가를 같이 놔주는 할인율. 그 다음에 순현가를 뭐로 만들고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하면 박스 안에 있다 봐야 돼. 231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볼게요. 넘기셔갖고 233페이지 233페이지 보니까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보다 우월한 이유 이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머릿말로 봤을 때는 순현가법이 좋다는 말입니까? 내부 수익률이 좋다는 말이에요? 순현가법이 좋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순현가법은 좋아요. 내부 수익률은 나빠요. 하나 기억합니다. 나빠요. 그래서 문장에서 내부 수익률이 순현가보다 우월하다 이래 놓으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문장에서 내부 수익률이 순현가법보다 우월하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고. 어느 게 좋다고요? 순현가법이 좋아요? 내부 수익률이 좋아요? 순현가법이 좋습니다. 순현가법이 좋아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비교하는 거. 순현가법은 할인할 때 뭐 씁니까? 하니까 이때는 요구 수익률 씁니다.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에서 할인할 때 뭐 썼습니까? 내부 수익률 쓴 거 맞죠? 자, 부의 극대하고 가치 합산의 원칙.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 그랬어. 부의 극대라는 게 뭡니까 하면 부의 극대라는 것은 수익이 난다면 무조건 달려들어야. 수익이 난다면 무조건 달려들어서 부를 어떻게 해라? 키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순현가는 뭐보다 크면은 얘는 뭐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은 무조건 투자 채택이 돼요. 생각할 것도 없어. 순현가가 0보다 크면 무조건 투자해라. 괜찮아.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A 대표이사가 있고 B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 보니까 30%야. 시뮬레이션 둘러보니까 하나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내부 수익률이 30%야. 근데 이 사람 좀 까칠해야 돼. A 대표이사 이 사람 자기의 요구 수익률은 50%야. 그러면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A 안건은 투자가 채택이 된다, 기각이 된다. 안 된다 봐야 돼. 뭐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기 때문에. 자, 근데 B 대표이사 이 사람은 좀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10%가 밖에 안 나는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요구 수익률이 5%이기 때문에 자, 요건 어떻게? 이거는 투자가 채택이 된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에서는 아무리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커야만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만이 투자가 되게 됩니다. 아무리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가 기각이 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의 극대화가 수년가는 되는데 내부 수익률은 안 된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두 개의 투자안이 있습니다. A 투자안과 그 다음에 B 투자안. 자, 순현가하고 내부 수익률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순현가 내부 수익률. A 투자는 이거는 1,000만원 투자를 하고 B 투자는 3,0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3,000만원. 자, 순현가로 보니까 얘는 200이야, 200. 내부 수익률은 20%. 요는 300이고 내부 수익률은 10%입니다. 자, 두 개의 투자는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하는 A 투자안건과 그 다음에 3,000만원을 투자하는 B 투자안건이 있다 볼게요. 자, 순현가로 봤을 때는 두 개를 많이 합산하게 되면은 자, 두 개를 합산하게 되면은 순현가로 봤을 때는 500만원 벌어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내부 수익률을 봤을 때 두 개를 했을 때는 30%를 벌인다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합산의 원칙이 뭐는 되는데 순현가는 되는데 내부 수익률은 안 된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독립적인 투자안에서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배타적인 투자에서는 결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A 투자안 한 건만 봤을 때는 순현가가 200이면은 내부 수익률이 20%예요. 그 다음에 300이면 얘는 10%야, 10%. 내부 수익률은. 그러면 각각 어떤 한 건을 봤을 때는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이 똑같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투자안, 이와 같이 A 투자안과 B 투자안, 두 개의 투자안이 있다 볼게요. 자, B 투자안을 봤을 때는, 자, 투자를 채택하려면은 A로 가야 됩니까? B 투자안으로 가야 돼요? A로 가야 됩니까? B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A 투자안으로 가야 됩니까? B 투자안으로 가야 돼요? 순현가로 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순현가로 보면은 B로 가야 되고, 얘를 봤을 때는 B로 가야 돼. 내부 수익률을 봤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A로 가야 돼.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투자안을 만나게 되면은 각각의 투자안이 전부 다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달라질 수도 있다. 결정하기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순현가로 가셔야 됩니다. 순현가로 가셔야 돼요. 100원 투자해갖고 90원 남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1000만원 투자해가지고 100만원 남는 사업을 하겠어요. 순현가로 가야 되겠죠. 무조건 순현가로 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현가는 좋아요, 내부 수익률은 나빠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233페이지. 순현가법 할인율 보니까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부의 극대하고 가치 합산의 원칙, 순현가법은 언제든지 되고 내부 수익률은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판단 순현가법에 변해서는 언제든지 0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가능하고, 내부 수익률에서는 복수의 수익률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투자 판단할 수가 없다 해야 됩니다. 복수의 수익률이 생기는 경우. 수익률 편에서는 대표이사분들이 돈을 넣었다 뺐다,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수익률이, 복수의 수익률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복수의 수익률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때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하셔야 돼요. 자, 결론 1번. 독립적 투자. 독립적 투자, 한 개의 투자안에서는 순현가하고 내부 수익률이 반드시 동일한 결과치를 나타낸다. 반드시 한 개의 투자안에서는 결과치 똑같습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죠. 배타적인 투자.
배타적인 투자에서는 이때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반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럴 때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된다고? 순형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낼 경우에는 순형가법이 우월한 투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순형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은 그거 박스 두 개만 하시면 돼요. 231페이지 나오는 박스하고 231페이지 나오는 박스하고 그 다음에 233페이지 나오는 박스가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요 두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보조자료라 보시면 돼. 뭐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굳이 안 보셔도 뭐 보시지도 않겠지만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계산 문제는 한번 우리가 다음 달 3월달에 하기로 하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236페이지 보니까 이제 어림세법 나와 있습니다. 어림세법. 자, 어림세법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처음 보는 단어 8개가 전부 다 처음 보는 단어인데, 어림세법은 공부를 어떻게 마스터해야 됩니까? 하면은 단어 8개를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단어 8개. 총소득성수, 순소득성수, 세전현금수지, 성수, 총자산회전율, 종합자본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단어 8개만 기억해 주시면은 공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공식은 단어 속에서 다 만드시면 돼요. 단어만 딱 보면은 공식이 생각나게끔 그래 만들어 가시면 돼요. 자, 어림세법 특징을 한번 볼게요. 얘는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고. 자,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하고 세후 지분 복귀액을 두 개를 다 고려한다. 안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요것만 고려한다. 세후 현금 수지만 고려한다. 미래 장래에 생길 수익을 갖다가 요거는 현재 가치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어림세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세후 현금 수지만 고려하기 때문에 요 수지만 고려한다 봐야 돼요. 매매순 미세 자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안에서 공식을 만드시면 돼요. 이 안에서. 저 안에서 공식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두 가지 나옵니다. 크게는 성수법, 수익률법. 어림세법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성수법, 수익률법. 자꾸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꾸 담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손해요. 시험장 가서도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처럼 이렇게 답이 탁탁 나와야 돼요. 자꾸 담아두시면 안 돼. 자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어림세법이라는 것은 성수법,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성수법, 수익률법. 자꾸 하셔야 됩니다. 성수법, 수익률법. 자, 우리가 세 개만 좀 기억할게요. 세 개만. 엄마는 항상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는 항상 누구를 찾아요? 엄마는 항상 아들을 부릅니다. 항상 엄마는 누구를 찾고 아들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분모. 여기는 뭡니까? 분자입니다. 엄마는 항상 누구를 찾고 아들을 찾고. 엄마는 항상 아들을 찾고. 자, 그 다음에 성수법은 누구를 찾고, 성수는 누구를 부르고 투자액을 부르고, 성수는 누구를 부르고 투자액을 부르고, 수익률법은 뭐를 부르고 수익을 부르더라. 세 개 기억할게요. 세 개. 엄마는 항상 누구를 부르고, 엄마는 항상 누구를 부르고 아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성수는 누구를 부르고 투자액을 부르고, 수익률은 누구를 부르고 수익을 부르고. 됐나요? 그럼 부르게 되면은 그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엄마는 누구를 찾고 아들을 찾고, 성수는 누구를 찾고 투자액을 찾고, 수익률은 누구를 찾고 수익을 찾고. 됐습니까? 엄마는 누구를 찾고 아들을 찾고, 성수는 누구를 찾고 투자액을 찾고, 수익률은 누구를 찾고 수익을 찾는다 봐야 돼요. 그 공식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찾는 것을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성수는 투자액을 찾습니다. 근데 투자액이 어디 있는가 볼게요. 투자액이 어디 있는가. 자, 우리 부동산을 갖다가 살 때 부동산 취득합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여러분들이 내 지분하고 빌린 돈 부채 두 개 쓰죠. 부채 쓰죠. 부동산 취득할 때 지분과 부채 두 개 쓰죠. 자, 요때 이 지분 부채를 다 뭐라 그럽니까 하면 총투자액이라 그래요. 총투자액. 지분과 부채를 말한다고 총투자액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채를 안 쓰다 볼게요. 부채를 안 쓰고 내 지분만 투자했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하면 지분 투자액만 된다 봐야 돼요. 요거 이해되겠어요?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 이해됩니까? 부채를 포함하면 뭐가 되고? 총투자액. 부채를 포함하면 총투자액. 그 다음에 부채가 없으면 지분투자액.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공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어림세법은 영업상의 수지 요것만 가지고 수자 분석한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만 있으면 돼. 자, 수익이 어떤 게 있는가 볼게요. 수익은 얘도 수익이고 얘도 수익이고 얘도 수익이고 얘도 수익이고 얘도 수익이야. 그러면 크게 수익은 5개가 있지만은 작게로 나눠서 볼 때는 소득이란 수익과 세전세월한 수익으로 나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득이란 수익과 세전세월로 나눈 수익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저소득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 지분과 부채가 들어갔습니까? 안 그러면 내 지분만 들어갔나요? 네?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저런 소득을 갖다가 창출하기 위해서는 내 돈만 들어갔습니까? 안 그러면 내 돈과 빌린 돈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네? 같이 들어간 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왔을 때 한 번씩 우리가 와! 가면 한 번씩 만세 삼창 이런 거 지르는 거 있죠? 그 옥상 가서 우리 지르고 와야 되겠다. 그죠? 전방을 보고 광음 3번 우리 3초 발사 이런 거 있죠. 그럼 한번 지르고 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볼게요. 소득이 이루기 위해서는 내 지분만 들어갔습니까? 안 그러면은 빌린 돈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빌린 돈 같이 들어가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나오는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변곡점이 요겁니다. 요거. 부채 서비스액을 갚았어. 부채 서비스액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내 지분만 남아있다 봐야 돼요. 그러면 세전이란 세후소득이란 것은 수익이란 것은 얘 두 개 수익은 뭐와 관련이 있다 보셔야 돼요? 지분 투자액과 관련이 있다 봐야 돼요. 자, 여기 이해가 되는지 칠판 한번 쳐다봅니다. 칠판 한번 쫙 쳐다보시고 소득이 나오면 무슨 투자액과 관련이 있고 총투자액과 관련이 있고 세전세후가 나면 무슨 투자액과 관련이 있습니까? 지분 투자액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내 돈하고 빌린 돈하고 다 투자해서 생긴 수익이야.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빼고 나면은 요 두 개 수익은 내 지분과 관련이 있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아들은 누굴 부르고? 아들이에요. 엄마입니다, 엄마. 그죠, 엄마. 요즘 명절 때 되면은 뭐 음식 이렇게 싸줘가지고 음식을 가르쳐 주는데 며느리한테 안 가르쳐 주고 아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대, 그죠? 이거 갖고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고 이거는 뭐 무칠 때 간장을 좀 더 묻히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아들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며느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아들 이거 봐봐라, 이거는 간장 좀 더 넣어야 된다, 이거는 뭐 전자레인지에 몇 분 데치라는 거 전부 다 이제는 아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며느리한테 안 가르쳐 줘. 다시 말해서 요즘은 이제 반찬 같은 거 하고 밥밥 같은 것도 이제 반씩 나눈다는 거죠. 국은 누가 하고, 국은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하면 반찬은 뭐 며느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라 하더라고. 자기네들 저녁에 밥상 차릴 때 딱 나눠서 한다대. 밥은 내가 하고 반찬은 네가 하고 국 네가 하면 찌개는 뭐 여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엄마는 누굴 부릅니까? 아들을. 성수는 누굴 불러요? 투자액. 수익률은 누굴 부릅니까? 수익을 부른다 봐야 돼요.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1번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총소득 성수라게 되어 있어. 공식. 그러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성수는 누굴 부른다고? 성수는 누굴 부른다고? 투자액을 부르는데 여기에 소득 돼 있죠. 그럼 무슨 투자액을 부르겠어요? 성수가 부를 수 있는 투자액은 두 개밖에 없어. 총 투자액과 지분 투자액밖에 없어. 소득 돼 있죠. 누구 부르겠습니까? 소득 돼 있습니다. 누구 부르겠어요? 총 투자액을 부른다 봐야 돼. 부르는 것을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 공식이야. 자, 성수는 누굴 부른다고요? 누굴 부릅니까? 투자액을 불러. 부를 수 있는 투자액은 두 개밖에 없어.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 소득이란 글자 보이시죠? 그러면 누굴 불러야겠습니까? 누굴 불러야 돼요? 총투자액을 불러야 되죠. 자, 여기 공식입니다. 그리고 순영업소득이나 뭐 순소득, 순수익은 같은 말이고. 자, 성수 나왔습니다. 성수는 누굴 부른다고? 누굴 부른다고? 투자액을 부른다고. 투자액은 총과 지분밖에 없죠. 얘는 누구 부르겠습니까? 세전세우는 누구 부르겠어요? 지분 투자액 부른다니까. 부르는 거 항상 어떻게 해라? 올리라. 이게 공식이죠. 자, 세후 현금수지 성수야. 누구 부른다고? 성수 누구 부른다고? 투자액을 부른다고. 보니까 세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위에 뭘 해야 돼? 지분 투자액. 공식 만들기 쉽다. 성수는 너무 쉽다. 성수는 공식 만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성수 나와 있습니다. 자,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자,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공식을 외우지도 않아. 그냥 성수는 누구 부른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 성수 누구 부릅니까? 투자액.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뭡니까? 총 투자액 아니면 지분 투자액만 올리시면 돼. 자, 성수 앞에 소득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투자액? 총 투자액. 얘도 뭡니까? 총 투자액. 얘는 뭐 지분. 끝났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소득 올리신 요 순소득 열로 갖고 오면 돼.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총소득 보자마자 그냥 여기에 총 올리시면 돼. 그럼 찢어버리고. 이 공식이야. 순소득 위에 뭐 그냥 총 올리시면 돼. 총투자. 이거 공식이야. 공식. 자, 세전현금수지 성수. 공식 어떻게 됩니까? 성수 찢어버리고 여기에 뭐 올리면 돼? 지분투자. 요거 찢어버리고 뭐에 뭘 올리면 됩니까? 지분투자. 됐나요? 그럼 우리는 뭐 말고 있으면 돼? 엄마는 누굴 부르고 아들을 부르고. 성수는 누굴 부릅니까? 투자액을 부른다는 것만 아시면 돼. 성수는 누구 부른다고? 투자액 부른다는 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필요한 투자액만 위에 올리시면 돼. 소득이 나와 있으면 위에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세전세가 나면 지분투자액 올리시면 됩니다. 얼마나 쉽나? 외울 게 아니죠. 자, 문제는 요거죠. 요거 4개. 자, 요거 4개. 자, 요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게 되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어, 총자산회전율, 종합자본환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단어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울 수 없죠. 이거는 총자산회전율, 종합자본환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단어만 외우고 있으면은, 자, 여기에 율 돼 있죠. 율. 수익률, 율은 누굴 부릅니까? 율은 누굴 불러요? 수익만 부른다 봐야 돼. 수익. 앞에 있는 수익만 올리시면 돼. 총, 순, 그 다음에 세전, 세후 올리면 돼요. 수익만 올리시면 돼.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올리려면 이걸 갖다 짝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짝지로. 자, 짝지를 한번 볼게요. 총돼 있습니다. 총은 누구 부르고 수익을, 세전율은 수익을 부르는데 총은 누구 부릅니까 하면 얘는 총을 부른다 봐야 돼. 또는 총소득성수 같은 말은 조소득성수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총은 무슨 총? 총은 총총하든지 조총하시면 돼. 조총. 조총. 됐나요? 총은 자본하는 율. 자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됩니까 하면 순자 생각하시면 돼. 순자. 총을 누가 들고 있다고? 순자가 들고 있다고. 순자가 은행 가서 뭐 합니까 하게 되면은 배당을 받는데 어떤 배당 돌로 합니까? 세전 배당. 수익은 어떤 수익? 세후 수익. 작지만 기억합니다. 총은 무슨 총입니까 하면 조총 또는 총총. 자는 무슨 자? 순자.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뭐 한다고? 배당은 무슨 배당? 세전, 세후, 수익.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수 이렇게 작지만 연결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작지만 위에 올리시면 돼요. 총은 무슨 총? 총총 또는 조총. 자는 무슨 자? 순자. 배당은 언제? 세전. 수익은 언제? 세후.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올리고 나서 밑에 맞추는 것은 요 소득 밑에는 총, 소득 밑에는 총, 세전에는 지분 하시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 총소득 선수를 순으로 조로 한 바꿔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조순 세전 세후에 총 자본 그 다음에 배당 수익 조순 세전 세후에 총 자본 배당 수익 요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 단어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 조총들은 누가 순자가 은행 가서 뭐 돌란다고? 세전 배당에 세후 수익 챙긴다 봐야 돼. 조총들은 누가? 순자가 은행 가서 뭐 한다고? 세전 배당에 세후 수익.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 일로 밑으로 하게 되면 조순 세전 세후의 총자본 배당 수익이죠. 조순 세전 세후의 총자본 배당 수익. 옆으로 하게 되면 조총들은 누가? 순자가 세전 배당에 세후 수익 챙기려 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요것만 요거 8개 딱 기억하게 나면은 공식 쓰는 거하고 뭐 여기는 문제 될 것도 없어. 전혀 없어. 공식 만드는 건 전혀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8개 좀 외워놓습니다. 총은 무슨 총이라고요? 조총. 자는 무슨 자? 순자. 배당은 언제? 세전. 수익은 언제? 세후. 총은 언제라고요? 조총. 자는 무슨 자? 순자. 배당은 언제? 세전. 수익은 언제? 세후 수익.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것만 기억한다면은 남들이 어렵다는 거 내가 한번 맞춰보자. 남들이 어렵다는 거 내가 한번 맞춰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맞출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뭐 강의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강의 내용이 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제 정도 강의 들으시면은 충분히 기억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한번 가져가 봅니다. 가져가는데 우리는 뭘 기억하자고? 8개만 기억하자고. 자, 조총들은 누가? 순자가 세전 배당에 세후 수익을 챙기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여기 보니까 총 위에 올리면 돼. 앞에 작지. 그대로 올리면 돼. 조총들은 뭐 순자가 배당은 언제? 세전. 수익은 언제? 세후 수익. 이렇게 올리시면 돼. 올리면 되죠. 그럼 밑에는 뭡니까? 총. 밑에도 총. 요거는 지분. 요거는 지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성수는 뻔하죠. 성수는 어떻게 하면 돼? 뭘 부른다고? 투자액을 부른다고. 소득을 보니까 총투자액. 요것도 총투자액. 요거는 지분. 요거는
지분.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되죠. 조, 순, 세전, 세우 이거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공식이 다 만들어진다 봐요. 됐나요? 그래서 공식 만들기 위해서는 8개만 기억하자고. 총은 무슨 총? 조총. 누가 들고 있다고? 순자가. 배당은 무슨 배당? 세전. 수익은 뭐? 세우 수익. 그래서 총은 무슨 총? 조총. 자는 무슨 자? 순자. 배당은 언제? 세전. 수익은 언제? 세후. 위에 올리면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엄마는 누굴 부르고요? 아들. 항상 분자는 누굴 부릅니까? 분모는 뭘 부르고? 분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성수는 뭘 부르고? 투자액을 부르고. 수익률을 뭘 부르고? 수익을 부른다니까. 그래 불러가 다 어디 얹혀? 다 위에 앉히면 돼요. 앉히면. 그 3개만 기억합니다. 3개만. 엄마는 누굴 부르고요? 엄마는 누굴 부르고? 아들. 성수는 뭘 부르고? 투자액. 수익률은 뭘 누굴 부르고? 수익을 부른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크기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면은 크기는 크기 시험 문제 나와서 물어보는 것은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4가지. 얘들 2개 물어보고, 얘들 2개 물어보고, 얘들 2개 물어보고, 얘들 2개 물어봐. 크기 물어봅니다. 크기. 크기도 공부할 게 없는 게 여러분들이 조순, 세준세우의 총잡은 배당 수익. 이 앞에 총, 순, 그 다음에 세전세우의, 그 다음에 총, 잡은 배당 수익만 기억하면 그 앞에다 그냥 완투완투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완투완투. 여기다가 투한투한 역수기 때문에 투한투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 2개 크기 물어보면 얘가 커. 얘 2개 물어보면 얘가 커. 얘 둘이 물어보면 얘가 크고, 얘 둘이 물어보면 얘가 커.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는 못 물어봅니다. 이렇게는. 이렇게 못 물어봐. 이렇게 못 물어봐. 그냥 얘 둘이 물어봐. 얘 둘이 물어보고, 얘 둘이 물어보고, 얘 둘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순, 세준세우 총잡은 배당 수익 해놓고 거기다가 1, 2, 1, 2, 완투완투, 투한투한 적어 놓으시면 돼요. 뭐 외울 거 없습니다. 외울 거 없어.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림세법을 공부했다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순, 세전세우, 그 다음에 총, 그 다음에 자본, 총자본, 배당 수익 이래 놓고 완투완투, 투원 요것만 딱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요것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공식, 크기, 역수 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요 정도까지 주로 짓는데 요것도 외우기 귀찮다 하면 안 되죠. 요것도 외우기 귀찮다 하면. 그래서 요거 외웁니다. 요거. 자, 밑에 체크 한번 해볼까요? 거기에 236페이지에 박스 안에 총소득 성수 돼 있죠. 총소득 성수에 총 동그라미 치시고 총. 밑에 순소득 성수에 순. 세전 현금 수지에 세전. 세우 현금 수지에 세우. 그 다음에 밑에 옆에 총자산율에 총. 종합자본하는율에 자본. 지분 배당률에 배당. 세후 수익률에 세후. 세후 수익률에 수익. 8개만 기억합니다. 8개. 총순 세전세후의 총자본 배당 수익. 그래서 우리가 조총이라든지 총총이라든지 총총들은 순자가 세전 배당의 세후 수익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만 쭉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뭐 있는가?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이런 여기 페이지에서는 계산 문제 볼 필요 없습니다. 241페이지에 비율 분석법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어려운 건 다 끝났어. 근데 어려운 고비가 딱 2개 있었는데 앞 시간에 했던 거 고비를 넘기시려면은
내가 암기를 했던 거 그거 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뭡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제일 먼저 뭐 나와요? 수익성 지수, 순환가, 내부 수익률이고 단어만. 순환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어림세법에 뭐뭐 두 개. 성수법과 수익률법. 성수는 투자액을 부르고 수익률은 수익을 부르더라.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에 6개 종류 있죠. 그거 한 테마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림세법에서는 요거 짝지,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3, 4월 달에는. 1, 2월 달에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3, 4월 달에 분명히 채워집니다. 3, 4월 달에 못 채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1, 2월 달을 뭘 안 해왔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뭘 안 해왔기 때문에 용어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1, 2월 달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용어에 조금 익숙해지는데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집에서 꼭 그건 좀 외워주세요. 박스 그건 꼭 좀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자, 비율 분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기 용순, 부세 형세, 저 공식 아셔야 돼요. 저 공식.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결혼해갖고, 이런 10억짜리 집 하나 삽니다. 일단은 뭐 10억짜리, 울산에서도 한 10억이면 괜찮죠? 10억짜리 집 하나 삽니다. 그래, 열심히 한 4, 5년 벌여가지고, 울산은 또 소득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잖아. 그죠? 4, 5년 열심히 맞벌이해갖고, 일단 얼마 만들어야 돼요? 4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4억. 그래서 6억을 빌리면 되죠. 그래서 10억에 대한 6억, 요거 무슨 비율? 10억에 대한 6억, 요거 무슨 비율? 내가 부채라 적어놨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할 줄 알았던데. 10억에 대한 6억은 요 무슨 비율? 대부 비율, LTV. 그 다음에 10억에 4억은 요거는 무슨 비율? 지분 비율. 4억에 대한 6억, 요거는 무슨 비율? 요게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자, 10억에 6억은 무슨 비율? 10억에 6억은 무슨 비율? 대부 비율. 10억에 4억은 무슨 비율?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내 돈에 대한 남은 무슨 비율? 내 돈에 대한 남은 부채 비율이 됩니다. 내 돈에 대한 남은 부채 비율. 그래서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 부동산 전체 가치에 대한 부채. 지분 비율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이거는 지분. 요 두 개 더하면 여기 100% 되죠. 여기 더하면 1이 됩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건 1로 가는 거죠. 지분에 대한 뭡니까? 부채. 요거는 방송이라든가 신문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저거는. 회사 기업이 할 때 부채 비율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합병을 했더라. 아시아나항공 부채 비율이 7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장님을 하시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격증 언제 땁니까? 자격증 언제 받아요? 12월 첫 주 받죠? 올해 12월 달 되면 첫 주에 여러분들이 울산시청 가가지고 자격증을 다 받아와야 됩니다. 받는 날이야, 그날. 그럼 언제 오픈합니까? 12월 24일 날 오픈하면 되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중개업소를 갖다 탄생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날 딱 여러분들이 기업하는 것이 기업. 요즘 회계사들도 자격증 따고도 계속 뭡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걸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 한 2년 동안 그거 해야 되죠. 2년 동안 아마 사전에 훈련받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법인 들어가고. 그래서 받아줄 자리가 없다. 받아줄 자리가 없어.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 자격증 따게 되면 바로 오픈할 수 있죠. 12월 1일 날 이때 첫 주 자격증 받고 24일 날 이래 오픈하시면 됩니다. 그걸 오픈하면 중요한 거는 집안 놔놓고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는 것도 좋지만은 이걸 모르면 설명이 안 되죠. 지금 국가의 정부가 대부 비율을 몇 프로 하고 있고 디테일을 몇 프로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 자, 요건 뭐라고요? 요거는 부채입니다. 대부, 지분, 부채.
자, 부채 감당률 한번 볼게요. 부채 감당률 거기다가 별표 2개 칩니다. 2개. 부채 감당률에다 별표 2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단독 공식을 하나, 부동산 학개론 중에서 진짜 단독 공식 하나 딱 중요한 거 나는 가져가랍니다 하면 요거죠, 요거.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 외워야 됩니까 하면 또 그것도 아니야. 옆에 보니까 자, 부채 감당률은 요거죠, 요거.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해 줄 수 있는 힘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누가 감당해야 돼요? 순영업소들이 감당하는 거 보이세요? 예, 그 여기 공식이죠, 여기. 이 공식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채 감당률 공식을 외울 때는 부채 감당률 공식 뭔데 하게 되면은 머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부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부채 감당률 공식 뭔데 하면 부채부터 시작해놓고 위에 순영업소득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강호기 영선 부채 영세 저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저건 무조건 해야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나는 네가 청구서를 보내도 나는 못 내겠다. 나자빠지는 거야. 이 안에 보니까 청구서가 날라올 만한 게 어디 있어요? 돈 내라고 청구서가 날라올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겠네, 요거. 가서 전기 수수료, 보험, 재산세, 유지보수부. 그 다음에 여기 있겠네, 요거. 원금이자 내라고 문자로 들어오겠네, 이거.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못 내겠다고 나자빠지는 것을 갖더니 채무를 불이행한다 그래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림을 보더라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요 두 개. 요 두 개가 새끼라면 누가 미기 살려야 돼? 얘가 미기 살려야 되죠. 그 공식이 이래 나오는 거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그래서 이거 부채 감당률이라든가 채무불이행위는 이거는 공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저거 보시면은 그냥 공식이 생각이 나. 적다가 유효 총소득 얘는 얘를 감당해야 되고 순영업소득은 얘는 얘를 감당해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채 감당률이 여기에 뭐보다 1보다 크면은 투자가 채택된다 그러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투자 채택되는 건 4개 했습니다. 4개. 순행가는 뭐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크면은 1보다 크면은,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크면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크면은 1보다 크면은. 그래서 짝지 한번 기억합니다. 채무불이행률하고 짝지는 누가 있습니까 하면 유효 총소득.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하고 짝지는 순영업소득. 유채꽃은 언제 나와요? 유채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언제 나와요? 유채는? 네? 울산에 안 나오나? 봄에 안 나와요. 그죠? 봄 되면 유채꽃 나오죠. 예, 그 유채꽃 나면은 여러분들이 유채꽃 구경하고 난 다음에 정신무로 갈 때는 항상 순두부 먹어야 됩니다. 항상. 유채꽃 보러 갈 때는 항상 정심을 뭐 먹자고요? 순두부 먹으셔야 돼. 다른 거 드시면 안 돼. 된장찌개 이런 거 드시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공식을 보면은 딱 생각이 나셔야 돼. 요거 탁 찍으면서 얘는 순영업소득 탁 찍으면서 얘는 부채 감당률. 얘 탁 찍으면서 이거는 채무불이행률. 자, 한 개는 순영업소득이 위에 가 있고 하나는 밑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고 채무불이행률은 낮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얘는 클수록 좋으니까 소득이 위로 가고 얘는 밑에 내려온다 봐야 돼. 자, 영업경비 누가 감당하는 건 보러 갈까요? 영업경비 얘입니다. 얘. 자, 영업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하고 총소득 이 사람이야. 총소득.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다시 말해서 총소득이 영업경비를 감당해야 됩니다. 맞나요? 그 공식이 이렇게 되죠.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이거는 문제에서 유효 총소득으로 풀으라 할 때는 유효 총소득을 주고 가능 총소득으로 푸세요 할 때는 가능 총소득으로 준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 이래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외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거 하나 딱 잘 기억하시면은 어림세법 풀립니다. 어림세법 풀리고 여기 비율분석법 다 풀린다 봐야 돼요. 현금 수지 풀리고. 여기만 또 쓰는 게 아니에요. 또 나와.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금융론 넘어갈 거거든. 금융론에 또 나온다니까 이거.
그래서 저거 안 해서는 안 되겠죠. 가공기 용수는 부세 형사가 공식을 만듭니다. 공식을 저걸 보고 만드셔야 돼요. 외우지 마세요.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외우는 건 다 날아가 버려요. 외워봐야 다 날아가 버려요. 얘만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은 요 안에서 전부 다 어림세법, 조순센세의 총자분 배당 수익 공식 다 만들어내고 여기 나와 있는 공식도 요 안에서 다 나온다 봐야 돼요. 그래서 투자론 파트 여러분들이 공식이 많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공식이 한 개도 없어. 그냥 단어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나. 단어만 보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외우지 마시고 단어만 보고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그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 공부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요까지가 투자론 파트입니다. 고생하셨고. 자, 좀 쉴까요?